네, 이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페이스북 예, 사용하고 저도 계시죠? 사용합니다. 저도 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페이스북 그 전직 관리자급 직원이 네, 미국 네, 의회 네.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그 회사의 이익에 우선해서 운영을 해서 좀 뭐 사용자들도 네, 네, 그렇고 네, 아주 네.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귀가 번쩍 들리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이거는 사실 새로운 거는 아니고 많이 지적을 되어 왔던 상황인데 네네. 이게 이제 5월에 사퇴를 했지만 그러니까 내부 고발 형식에 대해서 이제 더 좀 관심이 있게 되는 건데 네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5일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란시스 하우건이라는 전직 페이스북의 데이터 엔지니어이면서 상품 관리 책임자가 그동안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안전보다도 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사생활 정보 그리고 또 공공의 안전, 나아가서 건전한 민주주의를 침해해왔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페이스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왔는데 네네. 공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 선택과 비중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 사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의 의결에 있어서 한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크 주커버그 CEO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기존에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면 기존의 사생활보호법을 수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 불법 콘텐츠 감시, 데이터 보호, 독과점 관행 개선,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해결이나 온라인상에서 좀 합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규칙과 표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는데요. 네네. 물론 내부 고발이니까 폭로니까 그 진위 여부는 관련 당국의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지만 근데 미국 의회와 여론은 지금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IT 기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반독점법 강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그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네. 온라인상에서 또 아동 보호, 또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좀 책임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규제를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네네. 문제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사용을 하니까 네, 개인정보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누구를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가입하고 하는 거 봤을 때 내 성향이 그대로 맞습니다. 다 드러나니까.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그 이득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도 사용은 하지만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그런 공적 정보 이외에 제 개인 정보나 가족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올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편인데 네네. 물론 또 역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네. 이렇게 올리는 걸 통해서 생각보다 손쉽고 매우 효과적으로 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짜 뉴스나 특정 정보의 편향적인 아하. 그런 것 정보에 노출되는 그런 좀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접한 정보에 뭐 좋아요나 또 긍정적인 댓글을 달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이걸 다 파악해서 비슷한 정보와 글들을 골라서 네.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보하고 더 자주 접하게 되고요. 네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는 다른 시각과 견해와 이렇게
대화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더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기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더 유해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때의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크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떤 사회나 정치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상품 마케팅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SNS를 통해서 편향성을 가진 이렇게 커진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정보와 자주 접하니까 네. 그게 주류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네네. 특정 상품 마케팅에 이렇게 현혹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요. 또 요즘 왜 한국 문화 K컬처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지금 좋은 지구촌에. 소식들이 뭐 매일 예. 전달되고 맞아요. 대세인데 좋은 소식들도 많은데 속상한 얘기도 있다고요. 네네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결국 지적재산권 얘기인데요. 네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의 60여 개 사이트에서 한국의 오징어 시리즈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오징어 이렇게 게임 밝혔거든요. 시리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60여 개 사이트라고 했으니까 전달 60여 개 매체가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 매체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60여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실질적으로는 훨씬 파급 효과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어떤 한국 그 한류 문화에 대한 불법 복제나 표절 같은 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최근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내부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게 아마 적지 않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K 문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중국 연예인들에 대한 단속도 많이 커지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중국 배우들도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BTS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틀즈 이후에 네.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네네. BTS를 비롯한 많은 한류 스타들이 중국 내에서 온라인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그 한류 콘텐츠가 아마 오징어 게임이 그렇죠. 아닐까 네네. 싶은데 세계인들이 격찬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네. 저도 뭐 늦었지만 일부러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오징어 게임을 다 봤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런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의 피해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화 상품에까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규모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잘 하고 있겠지만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것 제대로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